자, 2023년 이금류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운동생리학 과목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장기간 규칙적 유산소 훈련의 결과로서 최대의 운동 시 나타나는 심폐기능의 적응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 경우에는 어떤 심장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 순환계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걸 머릿속에다 놓고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예, 이건 맞겠죠? 우리 그 폐 용적이나 폐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될 거고, 심장 용적도 마찬가지로 늘어남과 동시에 심장의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 심박출량 증가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에서 니은이 증가가 되면은 당연히 디귿도 증가가 되겠죠. 심장 용적과 심근 수축력이 증가되면 심박출량도 함께 증가가 되는 메커니즘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사실 좀 쉽죠.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장기간 규칙적인 유산소 훈련만 봐도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은 최대 산소 섭취량과 심장 용적, 심근 수축력, 심박출량 증가 등 심폐 기능 전반적인 부분들을 모두 향상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항상성 유지를 위한 신체 조절 중 부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운동생리학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것도 이제 항상성과 그거를 조절하는 피드백만 잘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항상성은 무엇인가요? 인체 내부 환경이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 상태.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땀을 이렇게 내면서 체온을 낮춰주고 또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몸을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그 체온을 올려주는 또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이 우리 신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 자체를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그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 그러니까 파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부적 피드백을 먼저 보면은 효과기에 의한 반응이 감지기에 대한 자극과 반대로 억제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대부분의 조절 체계는 이 부적 피드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체온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음성 피드백, 부적 피드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양성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과 반대로 조절하는 체계, 부적 피드백은 정적 피드백과 반대로 조절하는 체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촉진하는 조절 체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에서 나와 있듯이 분만을 할 때, 출산을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궁 경부가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은 다시 옥시토신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정적 피드백, 양성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과 이 두 가지 피드백, 부적 피드백이냐 정적 피드백이냐를 잘 알았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체 조절 체계는 내부 환경의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 환경의 불변성 또는 계속적인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중 부적 피드백은 효과기에 의한 반응이 감지기에 대한 반응 자극과 반대로 억제하는 반응이며 체온 조절 등 인체 대부분의 조절 체계가 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출산 시 자궁 수축 활성화 증가는 정적 피드백에 해당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포 외액의 이산화탄소 조절, 체온 상승에 따른 땀 분비 증가, 혈당 유지를 위한 호르몬 조절 모두 부적 피드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운동 중 1회 박출량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대동맥압 증가에 따른 후부와 애프터로드 증가, 호흡 펌프 작용에 의한 정맥 회기 증가, 정맥으로 다시
이렇게 그 혈액이 이제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골격근 수축에 의한 근육 펌프 작용 증가,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심근 수축력 증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대동맥압 증가에 따른 후부와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1회 박출량이 오히려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1회 박출량은 세 가지 변인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변인은 심실 이완기말 용량이라든지 평균 대동맥 혈압 그리고 심실 수축력 이런 세 가지가 바로 이 조절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동맥압 증가에 따른 후부하 증가는 심실이 수축하면서 받는 저항으로 후부하가 크면 클수록 심실 수축력이 약해져서 박출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라고 해서 1번은 오히려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자체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훈련한 운동선수의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원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X축이 운동 강도고요. Y축이 총 에너지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강도를 먼저 보면은 25, 65,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25는 이게 그 이제 저강도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고요. 85는 뭔가요? 고강도 단시간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주된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운동을 우리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많이 연소를 할 테고 활용을 할 테고요.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뭐 글리코겐, 뭐 탄수화물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정답으로 찾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2번이죠. 자, 기억은 혈중 유리지방산이고요. 니은은 근글리코겐,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운동 강도가 25% VO2 max에 해당하는 낮은 운동 강도에서는 유산소 시스템이 작용되어 혈중 유리지방산이 활용되고 85% VO2 max에 해당하는 높은 운동 강도에서 ATP PCR 시스템이 작용되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활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강도 장시간 운동과 고강도 단시간 운동에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운동 중 소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역할,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고유 수용기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동작을 수정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소뇌는 무엇인가요? 자, 소뇌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분으로서 대뇌의 기능을 보조해서 자발적인 운동의 조절과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거나 근육 긴장을 유지하거나 자발적 운동의 조절 등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소뇌는 대뇌의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근육 운동보다 근육 운동을 보다 더 세밀하게 만들고 여러 근육을 동시에 움직일 때 이들의 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근육 긴장이 저하되고 걸을 때 몸통에 운동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협동에 장애가 생겨서 여러 근육 운동의 조화가 어려워져 정밀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과 디귿이 바로 정답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해설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생리학 2023년도에 기출되었던 6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차례대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